안녕하십니까. 가끔 제가 이런 질문 받습니다. 제가 또 워낙 또 이직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팀장을 달고 이직하면 도움이 됩니까? 라고 묻고 또 가장 중요한 또 직장인들의 연봉 협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게 25년 동안 30번 넘게 이직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성진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아마 있기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없는 거 봐서는 같은 회사에서 승진한 적은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본론 들어가서 그럼 팀장을 달고 이직하면 도움이 됩니까? 라는 걸 한번 볼게요. 이건 전적으로 일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반드시는 아닙니다. 제 경험을 볼 때는 팀장 달고 이직하는 게 도움이 되냐? 글쎄입니다. 별로 그렇게 큰 도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팀장을 달고 이직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업무의 연속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일례로 내가 지금 이 회사에서 이러한 일을 물류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하는 회사에서는 물류가 아니고 경영 지원 쪽 일을 한 쪽에서 왔다. 이 연속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죠? 또 하나 대체성. 너 말고 다른 사람 또 그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나만의 주특기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이 잘 하지 못하는 걸 난 이건 참 잘할 수 있다는 이런 대체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 규모가 작은,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에서 팀장 했다고 가지고 조금 그 레벨 업 돼 있는 회사로 이직한다고 가지고 팀장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또 팀장 단다고 가지고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업무 연속성과 대체성. 이 두 가지를 먼저 고려해 보는 게 더 중요하고 반드시 팀장 이직하려면 굳이 뭐 팀장 달고 파트장 달고 이직하는 게 아니고 그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나의 위치 포지션이 어떠한지를 먼저 고려해 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먼저 오프를 했나요? 제가 먼저 오프했으면 일단 한 가닥 꺾이는 거예요. 상대방 회사에 있었을 때 나는 조금 더 오너십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꼬라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상당한 딜이 필요해요. 바로 내가 이번 달에 그만두고 다음 달에 반드시 이직해야 될 케이스 아니시면 시간을 갖고 조금은 딜을 거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시간이라는 거 중요합니다. 너무 질질 끄는 인상 좋지 않습니다. 좋았던 인상 사라집니다. 소위 말하는 나의 가치, 나의 메리트가 그 회사에서는 조금씩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 내에 이걸 타이밍을 끊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은 한두 번 정도는 고려해야 될 부분, 제가 가서 해야 될 업무, 또 저에 대한 조건이나 포지션을 어떻게 주실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명확하게 확답을 받고 난 다음에 이직을 다하는 게 중요하지. 팀장이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장해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연봉은 어찌 말해야 되나? 가장 중요하죠. 직장인들한테는. 내가 회사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럼 내가 회사를 이직한다 했을 때 얼마 연봉을 말을 해야 되는가? 참 애매모호하죠. 그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 저는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다른 걸 신경 안 쓰고 일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생활이라는 게 당연히 지금 받는 돈은 보장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받는 것보다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생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일에 집중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받는 월급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일단 최대한 해주고 그죠? 기본 마지노선은 깔고 갑니다. 두 번째, 연봉을 얼마를 원하세요라고 묻는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히 돈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아니, 지금 나를 면접하고 있는 나한테 연봉이 얼마를 원하시느냐라고 묻는 그 사람도 월급쟁이에요.
본인도 당연히 돈 많이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를 돌릴 필요 없습니다.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돈은 중요한 거고 돈은 많이 받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 말해보세요. 제가 이직하는 데는 최소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이든 아니면 직책이든 명분이 중요하니까 그에 맞는 저의 명분을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서 연봉 책정할 때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 가지고 오는 기본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내에서 딜을 거는 거지. 지금 1억 받는데 2억 주세요, 3억 주세요. 그렇게 주는 회사는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 일례로 그 회사에서 나한테 오퍼했을 때, 먼저 오퍼했을 때, 또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주특기를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는 연봉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제가 30분을 넘게 이직했지만은 이 연봉은 어떨 때는 지금보다 2배, 3배 많기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또다시 다운됐다가 뭐 했다가 연봉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직책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금까지 30번 넘게 이직하고 아직도 이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한 가지예요. 저는 같은 일을 해왔고 그 일이 있어가지고 한 번도 다른 일을 해보지 않았어요. 대신에 다양한 업무를 해봤죠. 업체에서 전략의 실장, CRM, 마케팅, 물류, IT, 또 컨설팅에서는 또 최고의 컨설팅 기업인 IBM, 딜로이트, KPMG 등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커리어들이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봉에 대한 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추천해가지고 이제 그 입사가 된 친구가 있는데 오늘 첫 출근인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2군데를 추천해 줬는데 2군데 다 된 거예요. 그 둘 다한테 거절할 명분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길래 제가 이 말 했죠. 월급은 제 돈이 아니라 제 집사람 돈입니다. 제 월급은 집사람이 주는 나의 용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월급만큼은 제 집사람 돈이기 때문에 월급은 좀 많이 주세요. 라고 말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거절할 명분이 돼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 친구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올 첫 출근인데 거절할 때 그렇게 거절한 거죠. 집사람이 이제 월급이 좀 너무 적더라고 좀 해가지고 집사람 핑계를 대라 그랬어요. 내가 싫어서 이 회사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바닥이라는 게 참 넓지가 않습니다. 좁습니다. 금방 소문나요. 그래서 집사람 핑계 대는데 그렇다고 회사에서 그 사람이 뭐, 나쁜 집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나중에 입사 거절할 명분도 되고 하니까 월급은 제 돈이 아닙니다. 제 집사람 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지금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저도 옮길 수 있는, 이직할 수 있는 명분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세요. 할 것 같으면 지금보다 플러스 알파는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이게 정중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터무니없이 연봉 얼마나 보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은 내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면 나를 채용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